자, 직경이 약 2mm 정도인 이 아주 작은 모래알갱이가 우리의 고향 행성인 지구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는 우주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실 모래알갱이도 과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달은 여기 어디쯤에 약 5cm 정도 떨어져 있고 우리는 첫 번째 모래알의 3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모래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맞는 크기인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달을 제외하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무엇이죠? 맞아요. 금성입니다. 금성은 지구와 크기와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지구의 자매 행성이라 불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모래알이 금성이라고 치죠. 거리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좀 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쯤 모래알 지구에서 약 6m 떨어진 지점에 금성이 있어요. 지구에 제일 가까울 때 말이죠. 다음은 수성입니다. 수성은 지구 절반 크기이므로 이번에는 약간의 변화를 주기 위해 소금 알갱이를 사용하도록 하죠. 이웃인 금성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틀렸어요. 거의 8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런던 2층 버스를 본 적이 있다면 그 길이보다 약간 짧아요. 자,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크고 강력한 별인 태양은 지름이 약 20cm 정도 되는 이 바위만큼 크다고 하는 게 적당합니다. 이제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2층 버스를 한 번 더 사용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과 수성의 거리는 9m거든요. 금성보다 훨씬 더 멀어요. 여기부터 지구까지 걸어가는 건 꽤 먼 여행입니다. 그 거리는 대략 야구장 2개 거리 정도예요. 멋지죠?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해요. 태양으로부터의 그 다음 행성은 화성입니다.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고운 고춧가루 알갱이 정도라고 해두죠. 하지만 화성까지의 거리는 수성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더 멀어요. 1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화성을 놓을게요.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이에요. 목성에 도달하기 위해 소행성대를 건너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84m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그건 거의 자유의 여신상 높이예요. 목성 자체는 이 포도알 만한 크기입니다. 약 2.5cm 정도 됩니다. 이제 더 작은 포도알 가지고 목성에서 100m 떨어진 곳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도 우리의 바위, 태양이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문교의 가장 낮은 지점에서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간다면 그 거리가 토성에서 태양계의 7번째 행성인 천왕성까지의 거리입니다. 매번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죠?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요. 천왕성의 형제 행성 해왕성을 소개합니다. 비록 이웃이긴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250m를 더 가야 합니다.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 5개를 일렬로 세우면 그 거리가 됩니다. 한때 9번째 행성이었던 명왕성이 우리의 다음 여행지입니다. 태양에서 곧장 간다면 올림픽 수영장 4개를 더 추가하면 됩니다. 그 크기는 후추 알갱이 정도입니다. 명왕성은 지구의 6분의 1 크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상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먼저 태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태양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기억나세요? 그래요. 지금 800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이 지점에서 태양계의 내부 경계까지 가려면 우리는 모든 행성을 4번 오가야 합니다. 네, 여전히 태양이 20cm 바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곳에 도착하면 우리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는 거대한 벨트, 오르트 구름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벨트의 폭은 우리 지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게요. 여기 태양과 같은 크기의 바위 3개를 일렬로 세워봅시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바위가 실제 태양 크기라고 상상해보세요. 이게 바로 태양계 전체를 원을 그리며 도는 오르트 구름의 너비예요. 이것을 우리가 처음에 사용한 규모로 설명하자면 태양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을 거예요. 원자보다도 작을 거예요. 이제 그 측정법을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해봅시다. 자, 이제 이 돌로 이루어진 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우주입니다. 그 반지름은 대략 1광년, 1cm이고 지금부터의 모든 발견의 출발점이 될 거예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항성계는 센터우리 알파이며 약 4c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개의 별과 적어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너무 작아서 이 규모로는 볼 수 없지만 이 모래알갱이 정도라고 가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 은하계의 가장자리로 향합니다. 은하 자체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이지만 우리는 그 중심에서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겨우 5만 광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엄청나게 축소된 규모로 따지면 500m가 됩니다. 토론토에 있는 CN타워를 옆으로 누이면 겨우 약간 더 긴 정도죠. 여기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입니다. 먼 훗날 이것은 우리 은하와 충돌할 거예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약 25km의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실제 수치로는 250만 광년이죠. 또한 챌린저 딥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에 2.5배 깊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마침내 좀 더 큰 규모로 만들 수 있는 물체입니다. NGC 604는 삼각형자리 은하에 위치한 항성 성운입니다. 직선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2km만 가면 됩니다. 이동해 볼게요. 성운 자체의 지름은 약 1500광년으로 15m에 해당합니다. 약 5층 건물 높이와 같죠? 하지만 800m 정도 더 가서 다른 것을 살펴봅시다. 이 물체는 보잉 747의 크기와 거의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은하예요. 정확히 말하면 외소은하죠. 메시에 32는 지름이 6500광년이고 안드로메다 은하의 위성입니다. 메시에는 그 중력에 이끌려서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평생 잊지 못할 곳으로 안내할게요. 준비하세요. 사실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거리와 크기로 갑니다. 먼저 우리 태양계인 바위로 만들어진 원으로 되돌아가 보죠. 우리의 태양계에서 위쪽으로 멀리 이동하면 폭이 1km에 달하는 우리 은하 밀키웨이를 볼 수 있어요.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오늘 우리가 이미 지나친 은하 주변의 거대한 빈 공간을 볼 수 있습니다. 25km에 걸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와 외소은하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드로메다 은하, 그 다음에 다른 은하들이 보이고 국부 은하군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부 은하군에서 은하성단으로 우리 은하는 그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직경이 100km예요. 하지만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국부 은하군이 위치한 밝고 빛나는 라니아케아 초은하 집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은하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초은하 집단의 직경은 약 5200km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보스 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에 위치한 초은하단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축소 규모로도 그 직경이 약 10,000km입니다. 만리장성의 성벽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길어요. 보스라는 이름답게 말이죠. 마침내 우리는 외 우주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우리 은하 전체의 모형이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저 아래 멀리 있지만요. 우리는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물체를 보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자리, 북쪽 왕관 자리 장성입니다. 현재 규모로 볼 때 지구에서 10만 킬로미터, 달까지의 거리의 4분의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름이 같기 때문에 거리의 4분의 1을 더 차지합니다.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 성운, 별과 거의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거죠.